송원전 TV 시작합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경원 전 의원 문제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은 아주 출마를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권 경쟁에 참여하고 싶은데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다가 기후대사로 임명이 되어 있다. 두 개 모두 장관직이다. 그래서 이걸 출마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의논은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는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최소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나경원이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을 놓고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론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경원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걸 좀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이 문제를. 그런데 나경원이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출마를 하겠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겠다. 거의 지금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굳히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래라 저래라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심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이 출마하는 것이 윤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윤심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윤심에 어긋나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을 하면서 지금 이제 출마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도 충분히 자격이 있고 나경원도 충분히 자신의 말처럼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김기현이 좀 상승세인데 김기현과 나경원의 양자 구도가 당원들에게 선택에 선명한 선택에 이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관리형이냐 아니면 대중적 인지도냐 영남이냐 수도권이냐 이런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나경원이 만약에 출마하지 않으면 지금 이 구도 싸움으로 봤을 때 김기현과 안철수의 대결 구도가 될 수가 있다. 김기현과 안철수의 대결 구도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데는 좀 소홀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지켜봤는데 나경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생각이 달리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결심하고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돌을 또 할 필요도 없고 나경원도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야기하고 뭐 김기현도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뭐 거리감은 있다 차이는 있다 하겠지만 김기현이나 나경원 모두 소위 친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충돌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원이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지금 사실은 쫓기는 입장이죠. 이 김기현이 예상외로 빨리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면서 나경원과 양자구도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나경원이 지금 빨리 결심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나경원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자신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당권 경쟁에 나가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건 한번 짚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도 주지를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에게 저출산 부위원장도 임명을 했고 기후대사도 임명을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이 출마를 하려면 뭔가 이유를 내걸고 나경원이 결단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내키든 내키지 않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정치 상황은 언제나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이 이제 굉장히 쫓기는 상황에서 어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 저출산위원회 신년 간담회였습니다. 어제. 이게 헝가리 사례다라고 하면서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을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뭐 얼마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첫 자녀를 놓으면 무이자로 전환을 해주고 자녀를 2명 놓으면 일부를 탕감하고 원금을 3명을 놓으면 전액 탕감을 해준다. 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한다. 이게 지금 현금 지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금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번 예산안에 이재명 예산이었죠. 그 상품권, 시장 상품권 그 예산을 넣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반대를 한 것은 이 현금 살포 정책,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맞지 않다. 보수정부, 정통 보수정부의 정책과는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경원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저출산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에 협의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런 정책, 현금 지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기조와 다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경원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안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밝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부 부처들은 이 어디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출산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그래서 장관급이긴 하지만 사실상은 부총리급이다. 이렇게 대우를 받는 셈입니다. 각 부처별로 의견이 나뉘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실에서 나경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바로 잡아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오늘 오후에 이건 나경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모두 보고를 받았는데 사전에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정리가 되질 않았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걸 기자회견에서 물론 개인 의견이죠.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자. 그렇지만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이런 일을 검토해보자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게 되는 모양이다.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뭐 1억까지 지원을 해주는구나. 자녀를 놓으면. 이렇게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나경원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라고 한 것이다. 나경원의 출마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부위원장 이런 임명을 했으니까 3개월 만에 출마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지지율도 높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이야기하고 굳이 출마를 하겠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할 거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나경원이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적절한 선에서 풀지를 못하고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는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나경원은 윤심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이다. 나경원이 윤심을 어기고 이제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은 오늘 KBC 광주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민하고 있다. 이제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많이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저출산 부위원장으로서 현금 지원을 하는 부분, 출산에 있어서 이 부분을 승부수를 던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전에도 그건 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승부수를 적극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수석이 나서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 부처 안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나경원은 또 광주방송에 나가서 이제 많이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풀지 않고도 충분히 좀 더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전당대회 전체로 봐서 이게 흥행도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시켜야 하고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좋으냐, 이 선택의 폭,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나경원의 출마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반길만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현과 나경원의 양자 대결 구도, 혹시 결선 투표에서 나경원과 김기현이 맞부딪히는 이런 상황은 결코 당원들에게 나쁘지 않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안철수가 얼마만큼 분발을 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3자 구도가 될지 양자 구도가 될지, 그래도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면 굉장히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나경원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높은 지지율, 그 부분도 장점이지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경원이 계속 또 이야기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출산 부위원장, 기후대사, 이걸 3개월 전에 나경원이 받을 때 전당대회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경원의 실수입니다. 또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이번에 풀어야 하는데 전당대회에 자기가 꼭 출마하고 싶으면 그 푸는 방식도 좀 거칠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친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상황에서 광주방송에 나가서 이제 마음을 거의 많이 굳혀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면 출마를 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결심이 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김기현과 나경원 또 안철수 3자 구도냐 아니면 양자 대결이냐. 지금 뭐 유승민은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승민은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